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반 사람들 중에 1억이란 빚을 갚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전 살면서 1억은커녕 1000만원도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빚진 사람 너무 많잖아요. 가구당 이제 가계빚이, 한 가구당 가계빚이 한 9천만원, 한 9,2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기준. 거의 1억이네요, 1억. 집마다 1억씩 있네, 1억씩. 더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계 부담률이 제일 높고 가계비도 제일 많고, 역시 안 좋은 건 1등, 좋은 건 꼴등하는 대한민국 클라스. 아니 근데 난 억대의 빚을 지신 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실 거예요? 사실 집 구입하신 분들 중에 억대의 빚을 지신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갚아 나갈 건지 난 궁금해. 사실 나 이런 빚을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았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연끌하신 분들은 빚이 1억이 아니죠. 뭐 4억, 5억, 심한 분들 뭐 10억도 있습니다.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연끌하신 분들 평균 대출 금액이 4억 5천만 원. 경기도 2억 5천만 원. 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되죠?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4억 5천만 원. 자, 원금 4억 5천만 원. 대출 기간 20년. 20년으로 금리를 한 7로 잡겠습니다. 7로 잡고 계산. 자, 4억 5천만 원 대출받았다 치고 20년 납입 조건에 금리를 7% 하면 월 상환 금액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350만 원이고 원금이 87만 원 되고 이자가 무려 26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자가 260만 원. 원금이 80인데 이자가 260 한 2, 3만 원. 원금이 한 87. 그러니까 350만 원 나가는데 매달 갚아야 될 돈 350만 원인데 그중에 이자가 263만 원. 그리고 원금이 한 86에서 87. 네, 그 정도 나오네요. 여러분 심심할 때 여기 이자 계산기랑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연끌하신 분들이 매달 얼마 정도 돈이 나가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7% 정도 될 거예요. 한 6에서 7%. 변동금이라 합치면. 보통 20년이니까, 20년도 있고 30년도 있는데 보통 20년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와, 놀랍네. 나 보여드릴까,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 350만원 숨만 쉬어도 나간다는 소리잖아. 집값으로만. 집을 갚는다라고. 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와. 4억 5천만원. 대출기가 20년. 그리고 대출금리 7%. 보세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그때그때 다르네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물론 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7%를 계속 갚아 나간다면 이 정도예요. 여기서 또 오른다면 여기 더 올라가겠죠, 이게? 이자가. 이런 분들 서울에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집값 못 갚는 분들, 허덕이는 분들 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 갚지 마시죠. 능력이 안 되면. 여유가 안 되면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 아마 못 갚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남들 다 하는 집대출 1억.
그냥 디폴트 값을 생각하고 남들도 다 하니까 20년 납입 2.98% 저금리로 대출했는데 월 56만원 정도 원리금 납입해야 하더군요. 고만고만한 300만원 언저리 월급쟁이 통장에서 고정비 56만원은 정말 너무 힘들더군요. 다행히 얼마 후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지금은 그리 힘들지 않지만 당시 기혼의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 형님 말대로 1억을 모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대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집대출, 남들 다들 하고 오른 집값으로 커버된다는 개소리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가가 있고 투자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진 거라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집값이 올랐다 해도 당장 그 집을 팔아 형을 만들어 대출을 갚긴 어려울 테니까요.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게 댓글 적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겨울에 적으신 거예요. 2달 전이니까. 추울 때가 맞죠. 지금은 춥지 않습니다. 선선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금리가 고정금리로 했나 보네요. 저금리. 다행이네요. 사업하시고 잘 된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 형님 말대로 1억을 모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대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영끌하신 분들 중에 돈 모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모은 돈에서 모은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대출을 받은 거예요. 영끌하신 분들이 정말 미천도 없이 영끌하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미천이 다 있었어요. 돈을 좀 모아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을 모아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끌은 버거워요. 영끌하신 분들이 뭐 돈을 흥청만져 썼다거나 돈 낭비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 다수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녀총각 시절에 어느 정도 목돈을 많이 내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이 뭐 금연 성실하지 못했다 아니면 뭐 돈을 흥청만져 썼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제 돈을 억척스럽게 모아보신 분들이 영끌에 뛰어들었는데 그분들마저도 영끌 뛰어들고 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영끌하신 분들도 기본 자금임금이 못해도 2, 3억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영끌에 뛰어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저분들이 저만큼 돈을 모으기까지 과정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돈을 모은 사람들도 능력이 그렇게 많이 출중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월급쟁이 중에서는 수준이 높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4억 5천만 원 7% 대출 7% 금리로 20년 납입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 원금 얼마 나오는지. 그러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돈 350만 원 보여드렸죠. 아니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해도 매달 350만 원 나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벌이로 아무리 잘 벌어도 한 700 이상 버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세후 700. 세후 700 벌어도 350만 원 나오고 아파트 관리비 나가면 세금 나가면 거기에 400 이상 나가는데 거기다 부부끼리 생활하면 생활비 같은 거 들고 뭐 밥값이나 뭐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도 만약에 할부로 샀으면 캐피탈 껴가지고 샀으면 좀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영끌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났을 경우에 영끌 때문에 집값 올랐잖아. 기분 좋아가지고 차까지 이제 대출을 사실 분도 많아요. 나 이제 부자 되는 건가? 이제 좀 인생이 살만해지는 건가?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건가 싶어가지고 뽕에 취해가지고 그 자동차 대리점 가서 올할부로 구매하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인 즉슨 아까 이제 아파트 원금 이자 그 월 납입금 플러스 자동차 납입금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동차도 내가 봤을 때는 뭐 경차 같은 거 안 뽑았겠죠. 세단 뽑았겠지. 세단. 뭐 세단 뭐 G80 뽑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랜저나 K7, K8 정도. 그렇게 뽑아도 60개월 잡아도 그때 당시 캐피탈 이것저것 적용해도 한 6, 70만 나올 텐데. 더 나오겠다. G80은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오겠다. G80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K8은 한 70에서 80만 원 나오겠네요.
그까지 포함하면 한 400만 원 넘게 나오겠네요. 고정 비용만. 450만 원 이상.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제 아무리 연끌 하신 분들이 그동안 돈을 모아서 아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그런 대출 금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의료력을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돈을 뭐 쓸데없는 돈을 썼다 아니면 뭐 사치 부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쥐어 짜내도 안 되는 거예요. 쥐어 짜내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아마 그분들도 1억을 모아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1억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 지금의 어떤 그런 대출 금리를 이제 이만큼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했을 거야 아마. 특히 집대출 남들 다들하고 오른 집값으로 커버된다는 개소리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끌했을 때도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기억하십니까? 그때 집값이 천정부리 올랐을 때도 문제가 뭐였냐 하면 오르기만 할 뿐 거래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올랐어. 그리고 이사 가려고 이사를 못 가요. 그냥 오르기만 할 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 다른 데는 더 많이 올랐거든. 우리 집이 만약에 1억 올랐다. 다른 집이 1억 5천 올랐어요. 안 돼 이게. 그래서 오르기만 할 뿐 거래가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래가 안 됐어. 실제로 연끌 붐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오르기만 했을 뿐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쉽게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뭐 차익을 본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 종합부동산세, 소위 말하는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 폭탄 제대로 맞았잖아요. 서울의 웬만한 이제 아파트 전 지역이 다 종부세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왜냐하면 다 10억이 넘었으니까.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아파트도 10억 가까이 했다 보니까 종부세 폭탄을 제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비싼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돈만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팔고 나와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잖아. 그 당시 좀 머리가 돌아갔던 사람은 시세보다 좀 훨씬 좀 싸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승자죠. 남들 다 10억 할 때 우리는 한 1억 낮춰가지고 9억에 금매를 내놓고 있잖아요. 팔고 나오신 분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용기를 냈던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이득 보는 것보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이 한 채면요. 이사하고 나오려고 해도 내가 다음 집 구해야 돼. 다음 집을. 다른 집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워낙 요즘부터 사기도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참에 연끌 하신 분들 어떻게든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뭐 빚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부동산 산다거나 좀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는 여러분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봐서 알잖아요. 레버리지의 어떤 그런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도 만약에 저렇게 레버리지 끌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버는데 매달 한 400 가까이 나가. 돈 구경도 못해요. 내가 적게 버는 게 아닌데. 그리고 집을 내놔도 안 팔려.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무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연끌 부민이 뭐니 이딴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